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네. 이유 대표님 뭐 네. 옛날에는 작가 이유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그냥 붙이시네요. 그냥 보통 명사화 돼가지고. 이유가 이제 보통 명사화 됐군요. 그렇죠. 검색하면 딱 알겠습니다. 다 나오거든요. 네. 네. 네, 오늘은 주부 대표님이신데. 네. 주부 애기 엄마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애기 엄마 우리 회사 이름은 잘한다요. 잘한다. 뭐 못한다가 아니라 잘한다. 잘한다. 예. 네. 장서정 대표님 나오셨는데 장 대표님. 대체 뭘 잘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 대상으로 놀이 학습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잘한다 대표 장서정입니다. 네. 잘한다는요, 잘한다라는 중의적인 의미도 있지만 원래는 네. 잘한다. 네, 맞아요. 큰다. 아이들이 잘한다, 선생님도 잘한다, 그리고 부모도 잘한다라는 의미에서 네, 회사도 잘하고. 네, 맞습니다. 네. 잘한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걸 하는 회사예요? 네, 좀 더 설명을 예, 해주신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잘한다는 작년 3월에 소셜벤처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소풍이라는 임팩트 엑셀러레이팅 기관이랑 같이 투자를 받아서 네. 저희 사실 처음 소셜 미션을 해결하기 위함이었고요. 그 소셜 미션은 네.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마땅히 그 아이들을 맡길 솔루션이 없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단순히 돌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초 학습이 필요한 교육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연령의 아이들인데 단순한 사교육 그리고 아니면 조부모님에 대한 돌봄 외에는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교육과 보육이 결합된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큰 그 사회적 부분들을 문제죠. 네 맞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지금 잘한다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선생님을 사실 중심으로 여러 가지 뭐 영어, 미술, 놀이, 학습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가면서 그 가정에서 필요한 그 공백 시간 선생님이 방문해서 아이들을 활동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충분히 그 어떤 그 사회의 어떤 니즈가 있는 분야이고. 네. 뭐 필요한 서비스인데 네. 이게 그 활성화가 많이 안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는 많이 좀 그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네네. 오고 있는데 네. 그 어떠세요? 이렇게 해보면서 좀 성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좀 보이나요? 네, 어때요? 굉장히 사실은 네. 경쟁사가 생겨서 몹시 기쁜 상황이고요. 네. 제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여전히 아이들은 엄마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옆집에서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여전히 육아라는 부분이 여성 혹은 엄마한테 집중되어 있었고 왜 초등학생 유치원생한테 그런 서비스가 필요해? 라는 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약했고요. 특히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맡긴다? 라는 거에 대한 사업적인 리스크에 네.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문제를 다루는 페인 포인트를 느끼는 사람들 사실 저희 같은 엄마잖아요. 대부분 저희 경쟁사의 소위 대표님들은 엄마들입니다. 그래서 그 페인 포인트에 대한 공감이 다른 소위 말하는 일반 그렇게 뭐 신뢰도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페인 포인트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일반 엄마들한테도 사실 확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유사한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 여러 투자들도 좀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어깨가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네. 우리 서비스를 쓰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는 좀 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선생님이나 그렇게 대리 돌봄을 해주는 사람들을 본인이 직접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신청서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고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활동은 이런 거고 저희가 원하는 선생님상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저희 풀 안에서 그 선생님한테 적합한 그 아이한테 적합한 선생님은 자동으로 매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희 교육 매니저가 있어요. 그분이 네. 이제 가장 유사한 이제 모델을 추출해서 이 부모한테 두세 명의 적합한 선생님만을 큐레이션해서 제안을 해요. 예. 네. 자, 그러면 쓰려고 하면 서비스 이름은 뭐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은 얼마나 네.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이제 일단 웹사이트로 웹으로 신청하시면 되어 있고. 되고요. 잘한다.kr입니다. 잘한다.kr. 그래서 네이버에서 잘한다 검색하시면 이제 나와요. 네. 네, 예. 예전에는 이게 일반 동사에서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네. 잘한다를 검색하시면 대학생 아이와 함께할
돌봄 서비스로 나오고 있고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에서 딱 바로 그냥 버튼이 있어요. 선생님을 둘러볼 수도 있고 바로 신청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클릭만 한번 하시면 3분 안에 선생님에 대한 신청서가 저희한테 전달이 되고 저희는 48시간 내로 적합한 선생님을 바로 추천해 드립니다. 최소 어떤 사용 시간, 네. 뭐 횟수 이런 맞아요. 게 있나요? 네, 미니멈 2시간이고요. 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시간당 13,000원에서 그 활동의 종류, 소위 말하는 그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스펙이라면 소위 말해서 유아 전공이냐, 아니면 영어의 뭐 네이티브급 영어 회화를 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3만 원까지 가격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 그러면 한 번 할 시간당. 때마다 네, 시간당 결제를 미리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저희는 사실은 정기 서비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번 체험판처럼 1회를 하실 경우에는 선결제를 하고요. 정기 서비스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마지막 달에 한 번에 그 선생님의 방문 시간에 따라서 한꺼번에 결제를 하는 구조입니다. 보통 처음 이용하는 고객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많이 써요? 저희의 평균 시간은 보통 이제 아이당 11시간 정도에서 한 달 기준으로? 네, 한 달 한 달 11시간. 주 한 1회에서 2회 정도 선생님을 만나고요. 잘한 네. 선생님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짧게 잘한 쌤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이제 8시간에서 11시간, 15시간이고요. 최고로 이제 많이 이제 선생님을 만나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달에 46시간. 그래서 저희한테 지불하는 선생님에 대한 비용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 네. 우리가 대충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얼마 만에 학생들과 또는 학부모가 확보되어 있고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신지 이런 거 좀 밝혀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저희는 대학생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등록된 대학생 선생님들은 1,900명 정도 1,900 되고 명.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 회원수는 4,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생들이 네, 선생님들이에요? 지금은 아니면- 네. 주로 대학생들이 선생님들이고요. 이 하반기부터는 직업적으로 이제 방문 교사를 하는 그런 이제 분들까지 확장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대체 한 달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한 달 정기 방문은 230가정에서 300가정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230, 있고요. 300. 네, 한 달에 네, 정기만요. 아. 근데 일회성으로 뭐 체험 형식으로 진행하는 가정들은 사실은 몇 번 더 많고요. 그래서 네. 보통 그 좀 잘 버는 선생님들은 한 달에 어느 정도 벌어 네, 가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120만 벌고 원. 72시간에 72시간. 약 소위 말해서 시간당 12,000원 정도 의 급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저 시간당 최저 임금보다는 훨씬 높죠. 1.5배 네, 정도 네. 된다고 봐야 되죠. 맞습니다. 네. 대신에 이 선생님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 선생님을 어떻게 매칭하는지 매칭 기준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가장 큰 노하우인데요. 네.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매칭 기준이라 함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케바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죄송합니다. 가정에서는 케바케요? 그게 네. 뭔가요? 케이스 케이스 바이 바이 케이스. 아, 케이스라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예, 제가 좀 약간 올드해서 올드한 네, 용어인데요. 사바사라고 이제 사람 바이 사람 이렇게 아. 또 얘기를 하는데 사바사. 네, 네. 네. 약간 정성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뭐 소위 말해서 되게 성격이 좋고 그리고 아이들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 누구나 좋아할 거잖아요. 근데 잘한다는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 아이랑 이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베스트 선생님은 무조건 매칭하게 되게 좋겠죠. 그런데 다른 성향을 가진 선생님도 다른 특기를 가진 선생님도 매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지금 매칭 기준이 사실은 성향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아시다시피 뭐 MBTI라던가 그리고 기존에 이제 소위 대기업의 인적성이라고 부를 네, 수 네. 있죠. 그런 것들에 국공립 어린이나 유치원 기관에서 쓰는 그런 인적성 기준이 있어요. 교사 기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스크리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가진 성향이나 기질, 특기를 아이가 가진 성향과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활동과 매칭을 하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1,000명의 표본 집단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은 되게 활발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되게 잘 대처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와 만나면 좋을지 그러니까 맨 처음엔 잡히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런 표본 집단에서 이런 기질을 가진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서 오히려 차분하고 나이가 연령이 어린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제대로 잘 못하는 아이들을 만나면 이런 돌발 행동이나 이런 것들 대처가 가능하고 활발한 선생님이 침착한 아이를 좀 더 잘 이끌어준다라는 그런 어떤 저희 결과값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다 수치화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매칭을 하고 그게 있습니다.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네요. 요즘 많이 생겼잖아요. 네. 예. 근데 비단 저희는 사실 기질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요. 기질 검사는 저희가 이제 매칭 데이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사실 방문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데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소위 연결만 잘해주면 이젠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지속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계속 오래 만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까 말씀한 방과 후 돌봄 공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느 하루만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월수 매번 뭐 예를 들어 4시부터 7시까지 계속 생기는 공백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죠. 그럼 그것들이 꾸준히 한 선생님이 만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지? 그러니까 사실 저희 과제였어요. 근데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처음 저희한테 들어온 선생님은 그런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사실 부모님한테 그 데이터가 없으면 얘기하고 체크를 받아요. 그러니까 변경률이라던가 취소율이 저희 쪽에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선생님이 시간을 변경한다거나 취소를 했을 때 반대로 부모님이 했을 때도 똑같이 저희한테 체크가 돼서 변경률과 취소율이 이제 퍼센테이지 데이터가 쌓이면 이 선생님이 과연 지속률이 몇 %인 선생님인가, 변경률이나 일정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되는 선생님인가가 데이터 잡히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또 기질 검사에 돌려요. 그러니까 매칭 테스트에 다시 돌려서 이 선생님에 대한 지속률을 우리가 미리 판단하려면 뭘 봐야 되지? 그것들을 계속 선순환하면서 추천 매칭률을 고도화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돌봄 회사로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 기반 회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네. 그렇지만 네. 실제로 선생님을 우리가 추천할 때는 네. 추천해야 되는 크라이테리어가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그 집과 네. 그 선생님과의 거리, 거리도 네, 맞아요. 조정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전공이 뭔지도 네, 네, 원하는 그 스펙이 네, 있을 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학습인지 또는 놀아주기인지의 네, 네.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성별도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나이도 있을 거고요. 네, 굉장히 복잡할 것 같죠. 복잡하게 돼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다음에 또 시험이면 뭐 시험이거나 학생들이면 네. 대학생이니까 뭐 제대로 시간을 내지 어려울 수도 있고, 네. 시험 그다음에 기간도 지역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커버하는 지역이나 이런 너무 많은 문제들을 앓고 있는데 여기에 일단은 대해서 네, 맞아요. 이게 네. 뭐 인공지능으로 풀어야 되나요? 이거 우리가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근데 단순히 자동화해서. 생각하시면 이커머스랑 비유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희가 넷플릭스랑 많이 유사하게 아니야, 이커머스는 찍어내잖아요. 자기가 골라내잖아요. 대부분의 선생님을 자기가 골라내니까 네. 그런 추천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만약 이커머스 했을 때 구매 기록이 있는 소위 말하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뭘 좋아할 것이다라는 추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넷플릭스도 사실 그런 방식이잖아요. 네. 이전에 자기가 과거의 봤던 소비야. 영화, 네 맞아요, 봤던 영화에 의해서 다른 영화를 네. 추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는 그 데이터들을 부모님 데이터를 하나하나 보지 않고 분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기 방문이고 네. 아이가 혼자 있는 유형이에요. 여자아이고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 요 4가지 유형만으로 사실은 거의 비슷한 그 유형의 선생님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A 가정만 특별하게 다른 선생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요 아까 말씀 연령, 그 다음에 정기 방문이냐, 아이가 혼자 있는 상황이냐, 그 보육 환경, 뭐 할머니가 있을 때랑 엄마가 옆에 있을 때랑 아이가 혼자 있을 때랑 원하는 거,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이 4가지만으로 사실은 다 유사한 그 소위 말하는 선생님 스타일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를 봐줄 수 있어야 되고 정기 방문이니까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그럼 거리가 사실 우선순위가 더 높아져요. 이 친구의 어떤 스펙보다도 그 전공보다도. 세 번째는 아이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같이 있으니까 경험치가 있는 선생님으로 추천을 해드리죠. 반대로 일회성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 단기로 뭐 필요하다거나 남자아이고 놀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다르게 또 매칭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회사 처음 설립하고 나서 네. 어떤 월별 뭐 매출 성장이나 이런 건 어때요? 사실은 지금 네. 저희는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런칭을 하고 나서 1년이 약
네. 약간 조금 넘은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저희끼리 레시피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런 매칭 레시피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장 매출액이 아주 급격하게 막 올라가 있지는 않은 상태고 꾸준히 그냥 월 베이스로 10에서 20%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비스되는 지역은 뭐 서울 경기권이에요? 네, 아니면- 맞습니다. 예. 서울 경기권입니다. 선생님들의 성별이나 이런 건 어때요?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네, 여대 맞아요. 7대 3 정도 되고 있어요. 남자 그러니까 네. 대학생들이 30% 정도 되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남학생이 아이를 돌보거나 아이랑 놀아준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 되게 어려웠었어요. 어려웠죠. 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남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네,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임직원들은 몇 분 정도? 저희는 지금 총 이제 8명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표이자 네. 기획자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동 심리 상담 했던 전문가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교육팀이라는 거를 이제 리딩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팀은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교대 이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예전에 자란쌤으로 활동했던 친구들 중에 사실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는 부모님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생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생 선생님이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가장 여기서 만족도를 높이면서 활동을 해야지 그게 결국엔 아이 만족으로 가고 부모 만족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어떻게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느냐라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서 실제 대학생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데이터 팀이랑 개발 팀이 있습니다. 예. 자, 대표님 네.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네. 예. 그 본인의 본인에게 예, 또- 본인의 네, 맞습니다. 필요가 있어서 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잘한다가 있어서 잘한다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지금도 저희 집에는 이제 대학생 저희는 아들만 둘이어서 네. 대학생 선생님이 내일 숙제를 봐주기 위해서 와 계세요 지금? 7시부터 원래 7시부터 9시까지인데요. 지금 이 방송 때 10시까지로 늘려서 빨리 계세요. 끝내겠다. 네. 10시 반까지도 계셔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예. 30분마다 추가 금액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진 않았어요. 아까 그 페인 포인트 그대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워킹맘으로서 도저히 이것들을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특히 아이의 교육이 들어가니까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를 소위 딱 뭐 엄마가 일을 그만두고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아이의 교육을 책임지겠노라 하고 막상 퇴사를 했더니 이게 제가 잘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여성이 모든 엄마가 아이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개월 동안 이제 아이를 지켜보다가 제가 먼저 아이한테 대학생 선생님을 한번 이렇게 한번 소위 말해 붙여봤어요. 그랬을 때 그 효과, 제가 옆에 있을 때보다 훨씬 월등히 높은 효과를 네, 체험하고 나서 엄마는 구박만 하는데. 그렇죠. 저는 답답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훨씬 그 상호작용이나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몇 번의 이제 샘플들을 모아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60명을 사실 처음에 모았었어요. 그 선생님한테 피칭을 해가면서 후배들을 좀 끌어달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자기네 후배를 끌어들이고 또 건너편에서 또 끌어들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다단계처럼 네, 선생님들이 추천에 의해서 확장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잘한다의 시작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잠깐 네, 잠깐 그러면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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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 나누재단 마루일파고 정남 이사님, 이혁기 팀장님, 이상 매니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예, 또 하나 후원의 큰 축. 예. 예, 한국성장금융 예. 성장사다리 펀드. 예, 서정훈 본부장님, 노혜상 팀장님, 박상영 주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이 예. 꼬이네요. 자꾸.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오랜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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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이제 그 네이버 라인도 저희 이제 후원 명단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거? 그럴까요? 딴 데 후원할 때가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불금의 아이콘 저희가 후원합니다. 예. 저희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 뉴키즈 불금의 블락. 아이콘. 예. 예. 뉴키즈 언더 블록체인. 예. 네. 예. 매주 매월 마지막 주주 금요일 금요일 저녁에 저녁에 블록체인 데모데이를 하고 있죠. 예, 디캠프에서 열리고 디캠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루에서 디캠프 얘기해서.
해도 됩니다. 아 괜찮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네, 이제 질문이- 질문이 뭐 꽤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네.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냥 네, 말씀하시면 네, 돼요. 안녕하세요. 저 그 쫄트 보면서 서비스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져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뭐 비슷한 서비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서비스 대비 차별점이 어떤 건지 좀 듣고 싶고요. 또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요. 자, 네. 우선 네. 경쟁사들 많이 경쟁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죠. 저희 쫄투에 나왔던 아이랑 놀기장. 아이랑 놀기장. 갑자기 대표님 성함이 좀 약간 아이를 까먹었어요. 예. 남자분이신데. 예, 남자분이신데 이름 있었고. 까먹었네요. 예. 예. 네. 또 다른 회사들도 좀 있죠. 네, 네. 예. 일단은 사실 잘한다는 거의 유일하게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만을 타겟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이랑 놀기장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들 음. 3세 좀 뭐 더 덜이- 2세 5세에서 이제 노는 네, 사실은 네, 보육에 가깝게 하는 네. 서비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들어가요. 기초 학습이라는 부분. 네. 보육과 교육이 결합됐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차별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잠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추천제예요. 부모님이 선생님을 검색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매칭을 하는 구조, 추천해서 매칭하는 구조, 그게 또 가장 또 큰 차별점이고 마지막으로 정말 유일하게 정기 방문 관리를 합니다. 즉 검색을 해서 이제 연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플랫폼을 떠나게 돼요. 소위 말해서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 부모가 직접 연락해서 일정 조정도 하고 뭐 어떻게 만날지도 하는데 잘한다에서는 그 일정 조정까지 다 저희 플랫폼 안에서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그 부분이 저의 가장 큰 엣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네. 아니 뭐 사업하면서 곤란했던 곤란했던 어려웠던 점이요? 점. 어려웠던 점이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아, 예, 깜빡해요, 자꾸.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쪽에서 가장 곤란한 점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게 다르대요. 되게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많을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시는데 네. 의외로 사건 사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에 대한 안전 사고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실 별로 그다지 크게 나오지 않고요. 저희가 2만 시간 정도를 사실 지금 했는데 한 건도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로 엄마들이 신청을 많이 해요. 네, 아빠들 주로 보지- 부모들이 네. 엄마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요즘은 아버님들도 아, 많이 그래요? 신청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어, 사실 근데 그럴 때마다 좀 여기 관계자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아. 왜냐면 진짜 실제 VC님들이 막 신청하시거든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소위 네. 연예인들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아이 이름을 신청하니까 모르고 있다가 이제 소위 말해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은 푸사가 그러니까 카톡 프로필 사진이 연예인 사진이거나 저희가 아는 사진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 애로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게 상충할 때 그때 이제 사실 저희도 약간 곤란한 입장을 느끼고 매칭했는데 결국에는 부모님이랑 맞는데 아이랑은 안 맞는 경우, 아이랑 맞는데 부모님이랑 안 맞는 경우, 그런 경우. 예. 네. 자, 이 질문의 의도가 뭐 그런 어려운 점 말고 네. 본인이 힘들었어. 사업가로서 저요? 사업가로서 지금까지 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 네. 뭐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뭔가요? 네. 근데 이런 아마 저만의 문제는 아니고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이제 하는 모든 분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정말 될 것 같아서 막 달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게 과연 될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맞습니다. 의문점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맞아요. 그거를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해서 엣지를 다시 세워서 가는 그 본인 마음도 다독거려야 네, 돼요. 맞아요. 그때 소위 멘탈 관리 네.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이제 멘탈 관리를 가끔 네. 해주는 거죠. 네, 비교도 해주고 그러면서 네, 네.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똑같이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뭐 사업한 지가 뭐 18년째 되는데 네, 네. 예, 저도 일희일비 하거든요. 어떤 네. 날은 막 그랬다가 어떤 날은 이렇게 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맞아요. 어쩔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예. 사업가의 숙명이죠. 네. 네. 두 자, 번째 두 번째 질문 질문.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서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대학생들 주변에 저도 이런 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랑 이제 합의하에 수수료 문제 때문에 네. 이 플랫폼을 떠나서 우리 부모님이랑 단둘이 계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네.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중간에 이탈을 하려고 하는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붙잡으려고 하는지 예. 그 전략에 어떻게 대해서 어떻게 궁금합니다. 하시나요? 저희는 예, 특히 정기로 하니까 네. 네, 그럴 맞아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지금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수수료를 떼는 맞아요, 모델인데 네, 수수료 떼는 문제. 예, 수수료가 없어지게 이탈할 수 있다. 자, 그 가능성을 얘기하셨는데. 일단 첫 가장 큰 거는 플랫폼 안에서의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의 성과가 생길수록 시급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한다 활동 시간이 길어지면 자동으로 그 사람의 시급이 올라가요. 그리고 수수료도 떨어지는 구조이고요. 그러면 사실 굳이 이탈을 하려면 뭐 하겠지만 자신의 소위 말하는 성과급이 계속 생기고 있고 시급이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또 다양한 어떤 과정들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 플랫폼을 떠나서 그 한 가정만 바라보고 직거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얕은 시각인 거죠. 그래서 예, 잠깐만요. 네. 그런 거를 파악하실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런 이탈을 파악하시고 계세요? 만약 100%라고는 사실 의심 말씀드리기 정황은- 없지만 정황이 있죠. 네, 네. 정황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사실은 이렇게 만약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그만둔다라는 경우에는 사실 그런 정황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학생 선생님들이 직접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부모님이 이런 제안을 했다. 라고. 네. 근데 실제로 대학생들이 이탈하는 그 경우의 수보다 부모님이 선생님을 유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는 수수료 문제로 생각하시지만 정확한 문제는 독점욕입니다. 우리 아이만 만났으면 아. 좋겠어요. 딴 네. 애 보지 말고 맞아요. 우리만 우리 전담을- 집만 계속 와주세요. 매일매일. 그랬을 때에 사실은 부모님이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군요. 네. 너무 만족스럽고. 네, 그러면 시간을 늘리고 싶은데 잘한다 해서는 다른 수업 매칭까지 이루어지니까 그 집 그만두고 그 아이 그만두고 우리 집만 와주세요라는 요청이 있기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회사의 매출을 생각하면은 그 선생님 서비스를 1회로 이용하시는 고객분들보다는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고객이 아무래도 회사 매출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잘한다만의 그 1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정기적 고객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그냥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네. 게요. 아이가 선생님한테 약속을 해요. 내일도 꼭 와주세요. 다음 주도 꼭 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가지 마세요. 오늘 밤에 우리 나랑 같이 자요. 그래서 부모님이 선생님을 계속 부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선생님을 불러요. 그래서 저희는 본질에만 사실은 충실하면 돼요. 선생님이 아이랑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상호작용을 잘 하고 아이와 금방 친해지는 거, 그 본질에만 사실 집중을 하면 굳이 이거를 정기 서비스로 뭔가 다른 마케팅을 하고 셀링을 하고 라는 노력보다는 그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예. 뭐 일단 차근차근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고 필요한 서비스라고 충분히 알겠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뭐 스케일업이, 성장을 네. 가속화시키고 확장성을 갖추게 될까? 네, 지금 네. 저희의 가장 큰 과제가 그건데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자 사실 버튼액은 추천이라는 부분이에요. 네. 맞는 선생님을 저희가 한 땀 한 땀 추천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사업 같은 게 대기 죄송합니다. 과정이 있어요. 선생님도 한 땀, 한 땀 한 한 땀 추천하나요? 아니, 정성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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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으로. 맞습니다. 네. 정성으로. 네, 그러니까 진짜로 이 부모의 요구 사항을 굉장히 정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선생님을 추천하는 구조가 약간 버튼액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이지만 그거를 100% 자동화하는 게 그래서 버튼액을 갖지 않고 선생님을 신청하자마자 자동으로 이제 추천 리스트가 바로바로 생성이 돼서 뭐 소위 말해서 영화를 고르듯이 아니면 다른 것들을 구매하듯이 즉시 그냥 즉시성 있게 매칭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만약 이렇게 좀 사과 바구니라면 훨씬 크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돈이 필요하신가요? 네, 그럼요. 네, 필요합니다. 예.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자, 네. 얼마가 필요하세요? 진짜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예, 우리 얘기하셔야죠. 저희 방송을 끝까지 못 보셨죠? 네. 네. 저희가 다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얼마나? 얼마나 필요하세요? 네, 저희 지금 7억 레이징 하고 있습니다. 7억 아, 7억. 레이징이요. 네, 그 과거에 어느 정도 레이징을 하셨나요? 자, 과거에는 엔젤까지만 엔젤까지. 했습니다. 네. 엔젤로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토탈. 토탈이요? 네, 네. 지금까지 토탈. 약 1억
넘는 금액 정도 네, 1억 넘는 받았습니다. 금액인데 네. 이번에 7억이면 네. 좀 많은 금액을 펀딩하고 계신데 네. 자 7억인데 네. 그래서 회사 죄송합니다만 뭐 어느 정도 7억 정도를 몇 퍼센트 주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네, 한 약 15%. 15%.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대충 뭐 이제 뭐 네. 그 저희가 감이 오는데 자,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 예. 뭐 예. 계산은 지금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서. 아니. 회사 밸류는 계산이 이제 됐는데. 예. 네. 아니 근데 꼭 필요한 서비스고요. 저도 이제 애를 이제 키워서 이제 지금은 네네.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됐지만 네.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더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고, 근데 여전히 이게 어떻게 그 확장성을 갖춰서 부가 뭐 이런 사업들 아. 있잖아요. 보통은 네. 이제 뭐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지라든지 뭐 음. 이걸 교재화한다든지 뭔가 네네. 부가 상품들이 많이 붙어서 이게 네. 키워나가는 건데 네. 그런 쪽에 좀 구체화된 어떤 그런 방안들이 네. 있고 그러면 좀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들도 제가 그런 말씀드리자면, 생각들도 들고요. 사실은 추천 자동화 가장 당면한 과제로 봤을 때 저희가 가장 이제 성장하려는 끝에 골은 아이들의 방과후식을 모두 다 잘한다 점유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컨텐츠를 저희가 제작해서 던져주거나 선생님을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문 교사와 모든 소위 말하는 방문 학습지를 잘한다 플랫폼에서 매칭해 주는 거거든요. 아마 아시겠지만 아이가 한 3세 정도 되면 어쨌든 집에 어떤 선생님들이 계속 와요. 어디서 알았는지 와요, 모르지만 와요. 한글 선생님 무슨 와요. 딱 별 선생님이 다 오시거든요. 그런 오프라인 시장이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그 채널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대학생 선생님이지만 지금 이미 사실 활동하고 있는 전문 방문 교사들까지 저희 플랫폼 안에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학습, 놀이, 그 다음에 뭐 활동들을 다 잘한다 플랫폼에서 매칭해주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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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여튼 저는 꼭 필요한 서비스고 그 어떤 확장 부분에 대해서 좀만 보완이 네네. 되면 좀 플랫폼화 되지 네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예. 뭐 투자 알겠습니다. 금액을 저도 얘기를 아니요. 지금 할까요? 뭐좀 아니면 이따가, 좀 이따가? 예. 네, 송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재미있게 봤고요. 사실 우리 대표님은 오래전부터 이제 네. 몇 번을 봤는데 이렇게 쑥쑥 정말 잘한다가 자- 잘하는 모습이 네. 네.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은 좀 더 이 아이디어가 네. 우리의 그 사람을 학생 네네. 그 충성스러운 선생님도 늘리고 학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또 전국 커버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들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더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좀 아쉽게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네. 있기는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저도 이제는 뭐 제가 생각에는 예전에 굉장히 뭐 어색하고 그 다음에 좀 설명도 부족하고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거침없이 상당 네.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네. 이 비전과 답을 보여주신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네요. 네. 자, 이 대표님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서비스 적극 지원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투자 취지에서 이제 뭐 안 하신다고 뭐 아니, 마구 그래- 치려고 하는 자세를 왜, 보이시는데. 왜 그래도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이게 다. 저는 한 3억 5천 정도는 와, 투자 이제 검토를 7억의 반. 해보겠습니다. 네, 반을 한번 보셨다. 예. 송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저도 한 3억 정도는 네.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 서비스는 일단 뭐꼭 벤처 캐피탈뿐만 아니라 네. 다른 데하고도 같이 얘기하시면 네, 재밌게 연결될 때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럴 것 드네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네. 벤처 캐피탈뿐만 아니라 이거 관련된 사람들하고 해서 네. 네.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까지 조금 아이디어를 확장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혹시 우리 잘한다의 뭐 사용하시는 분이나 또는 네. 이 벤처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비슷한 벤처를 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하실 말씀이 싶은 말, 있다면요? 하고 싶은 말 마지막 한 있으면 말씀 마지막 하시고 한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곧 내년 정도 되면은 옆집 아이 그리고 옆집 가정에서 항상 이런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잘한 쌤 오니? 네, 잘한 쌤 와. 이런 얘기들 어디서든 들을 수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우, 오늘 출연해 주셔서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